조원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저 이렇게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직접 보니까 더 잘생기셨네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대표님. 예. 그래도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네. 짧게 좀 이렇게 사담도 나누었는데 정말 생각이 많이 통하는 것 같아서 저도 정말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예. 10년 전에 제 혼자 탈당해서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업무다. 제가 없다. 그래 탄핵 무효 투쟁을 10년 했잖아요. 그때는 젊은 층들이 많이 없었어요. 네. 요즘 이제 우리 박민영 대변인이나 여러 젊은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자리를 잘 깔긴 깔았구나. 이분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한다는 것은 그래도 지금은 국민의힘이 어려운데 또 보수 전제 진영이 어렵지만은 가능성이 있다. 네. 이래서 각은 희망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또 먼저 가신 분들 밀어주고 또 이제 끌어주시면서 저희가 또 함께 이 보수 진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10년간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보수의 기득권, 소위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 정치인들의 모습을 내가 너무 많이 봐서 네. 그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안 바뀌니까 절대 바꿀 수가 없다. 네. 보수라는 가치는 진보보다는 훨씬 더 나은 가치인데 그렇죠. 그것을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보통 보수라 그러면 자기 희생을 통한 그러한 어떤 진행, 용기 있는 희생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보수잖아요. 네. 진보는 대안 없이 떠들기만 떠들고 한데 그렇죠. 항상 보수는 대안을 가지고 하는데 어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이 배신자들을 중심으로 이상한 논리를 피는 거야. 중도 외연 확장 조금만 자기들하고 안 맞으면은 공격하고 네. 그러한 보수는 좀 묵직해야 되는데 그렇죠. 요즘 보수들은 너무 가벼워. 그래 너무 가벼운 모습을 보니까 좌파들한테 배워야 될 거는 악바리 같이 싸우는 거 이런 걸 안 배우고 그러니까요. 배우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걸 보면서 이제 한번 재편할 때가 됐다 이런 네.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당에 몸담고 있지만 이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당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을 2번이나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 그 중에서도 우리 1호 당원이자 이 정권을 만들어준 대통령 하나 못 지키는 정당이 무슨 사람을 지키겠으며. 그런데 이제 그 네. 대통령이 자당이 탄핵에 앞장서지 않으면은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때는 김무성을 중심으로 한 62명의 배신자가 없었으면 네. 또 윤석열 대통령 12명의 그 탄핵 소추 찬성한 배신자가 없으면 탄핵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민들은 과반 이상을 준 이유가 네. 마지막 남은 대통령 탄핵은 막아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큰 뜻을 모르고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네. 아무튼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그냥 언론의 그 매도에 넘어가면서 그렇게 했던 게 10년이나 작년이나 똑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이 보수에 대한 가치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맞습니다. 처음부터 보수의 정체성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을 들러야 되는데 때만 되면 민주당에서 어떻고 좌파들한테 들고 오는데 대단한 사람 들고 왔는데 보니까 아니야. 맞아요. 그 사람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조경태, 그다음에 이현주, 김상욱, 여 있다가 저 좌파들에서 들고 와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영 아니야. 네. 결국은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그 기본 뼛속까지 그 가치가 보수가 아니더라. 그래서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이용할 뿐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본을 좀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어요. 맞습니다. 이 보수라고 하는 가치를 저는 좀 우리 당의 여러 구성원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왜 있지? 라는 그런데 생각. 저는 되게 당당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은
국회에 제가 12년 했잖아요. 네. 근데 좌파들이 눈여겨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인간 같은 인간들이 별로 없더라고. 뭐 천박하죠. 요즘 뭐 돈 문제, 부패 문제, 뭐 여성 문제 뭐 등등. 여성 문제, 뭐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그건 얽혀 있어요. 네. 그게 노선 투쟁을 한다고 하지만 그 노선 투쟁은 이미 87헌법 이후에 끝났고 네.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권력, 좌파들도 자기 권력 싸움만 한 거잖아요. 이번에 이제 보수의 국민의힘의 특히 중진들이 왜 저렇게 허약하냐, 네. 왜 말을 못 하고 있느냐. 이제 87헌법 이후에 3당 야합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때 뭐 3당 통합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지만은 저는 그때부터 보수의 기본적인 기본 정체성이 흔들렸다. 네. 왜냐하면 공천만 받으면 그때 지역구도를 딱 짰거든요. 호남대, 영남, 충청 이렇게 분리를 시켜가지고 영남권은 공천만 받으면 다 되니까 특별하게 뭐 열심히 거기 영남에는 뭐 5선, 6선 많아요. 네. 물론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한 3당 야합에 의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랬다 이런 부분이 있고 야당 지금의 좌파들은 그때 고립되잖아요. 네. 그렇게 엄청난 투쟁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힘을 키웠어요. 맞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운동권들이 운동권 팔아먹은 것도 한 30년 40년 되니까 네. 그보다 더 독한 놈들이 들어왔더라고. 와 이거는 뭐 운동권 했던 자들이야 나름대로 민주주의적인 절차라든지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은 있는데 요즘은 보니까 좌파들은 그런 게 없어. 네. 그냥 뭐 친문에서 친명으로 갈아타고 친명 갈아타니까 뭐 백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공소 취소 모임 그렇죠. 같은 것도 혹시 뭐 또 상상을 못하는 그런 막가파예요, 걸 하니까 막가파. 그렇게 저것들은 도대체 뭐지? 저것들은 그냥 변형된 소위 좌파 태물들인가? 우리가 이제 그 운동권 뭐 우상호를 비롯해서 임종석 해가지고 이 40년 운동권 파리하는 것들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걔들은 양반이야. 영혼 없는 거수기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거수기도 예. 거수기지만은 뭐라 그럴까 자기의 가치 국민들에 대한 부끄러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수치심이 없죠. 국민들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 뭘 하려다가도 멈칫하잖아요. 그런데 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범죄에 휩싸여 가지고 그것을 몇 년간 끌어가면서 대통령 될 수 없는 사람이 대통령 되니까 김용 같은 자들도 네. 그냥 뭐 출마한대. 전재수도 통일교에서 안 받은 게 아니야. 네. 받긴 받았는데 그 그렇죠. 기한이 뭐 까르띠에를 금액이 받았다. 어떻다 뭐 이래가지고 또 출마한대. 예. 그럼 그 애들은 다 그렇게 출마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 좌파들이 원하는 소위 건전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무너뜨려야 되죠. 네. 좌파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가치를 무너뜨려야지 자기들의 변형된 그런 얘기들이 먹혀 들어가잖아요. 네. 도덕적으로 무장돼 있고 정의로 무장돼 있고 그다음에 소위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사상으로 무장돼 있으면 좌파들이 비지고 돌을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빌미를 또 오른쪽에 보수라는 정치인들이 맞습니다. 배신을 통해서 깔아주니까 뭐 저는 양쪽 다 보수 정당이든 뭐 좌파 정당이든 양쪽 다가 이제 극한대로 갈 대로 왔다. 네. 뭐 그래서 정계 개편, 소위 시대 교체, 세대 교체라는 그러한 화두들이 먹혀들어갈 수밖에 없다. 네. 이건 지방선 끝나면 그런 상황으로 갈 겁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딱 한 줄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치심을 모르는 좌파들과 끝없이 자기 부정을 하는 우파. 이 두 무너진 날개가 대한민국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대표님 중진 이야기 하신 김에 또 방금 속보가 나왔거든요. 주호영 의원이 또 가처분 결과에 불복을 하면서 항고 절차를 밟겠다 방금 기자회견을 했는데 항고 얘기를 하는 걸 넘어서 장덕 대표 또 체제에 대해서 또 공격을 했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섰는데 일단은 이런 기사 워딩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주호영 의원의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네, 뭐 저하고도 정치를 같이 했고 대구에서 또 대구에서 고등학교 뺑뺑이 세대야. 네. 평준화 1기야. 예, 그 평준화 1기 세대들이 뭐 주호영, 뭐 유시민, 조원진 대구에서 이런 사람들이 평준화 1기 세대예요. 네, 친하죠. 정치적인 노선은 달라. 네, 뭐 저기 뭐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하고 바른정당 가고 뭐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영 의원이 압도적인 1위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잖아요. 국회 네. 부의장이면은. 근데 초선하고도 별 차이도 안 나. 혹은 이진숙 후보한테는 또 뒤떨어져. 네, 그래서 모양새가 빠졌다. 내가 조영 의원이 친구로서 모양새가 좀 빠졌다. 그냥 하와이나 갔다 와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네. 그냥 잊어버리고 하와이나 갔다 와서 이 국회 부의장까지 하셨으니까 거기에 국가를 위해서 혹은 본인이 국회 부의장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또 이제 국민의힘에 어떤 역할을 할 건가를 좀 고민을 한 시기가 아니냐. 네. 그래서 지금 항고까지 한다는데 좀 모양이 빠진다. 네, 그런 생각이고 이참에 이진숙 후보가 장동혁 대표가 이제 뭐 보궐선거를 얘기하고 또 국회의 역할이 더 많지 않겠느냐. 장동혁 대표 그 얘기까지 했다. 본인도 뭐 대전시장 나갔다가 컷오프 당하고 네, 그다음에 보령 서천에 나가라 해서 보궐선거 나가서 겨우 돼가지고 뭐 1,500표겠다가 돼 겨우 그러니까요. 돼가지고 올라와서 지금 당 대표도 하고 있지 않느냐. 네, 그거는 이진숙 후보한테 하는 얘기거든. 그래서 대구의 민심은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면은 이진숙 후보가 무소속 나오면 지지율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거를 본인이 아셔야 되는데 네, 주변에 이진숙 후보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많다. 네, 저는 사실은 이진숙 후보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분이 출마하기 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물어서 대구시장보다는 국회가 본인이 할 일도 많고 또 본인의 정치의 꿈도 키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시장을 나왔어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주호영하고 같은 그런 길을 갈 거냐? 네. 그건 아니지 않느냐. 예. 그런 입장에서는 이번 주 내로 혹은 다음 주 초까지 이진숙 후보가 이제 올바른 결단을 해서 당을 위해서 크게는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본인의 가는 길을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대구 공천 관련해서도 장덕 대표께서도 고심이 깊으신 것 같고 좀 최대한 갈등이 봉합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저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정현 네. 공관위원장이 잘못한 거예요. 예, 왜냐 그러면은 대구에 국회의원이 5명이 나왔어. 그러니까요. 대구 국회의원 12명 중에 1명은 시장 이미 했던 사람이 그러면 반이 나온 거야. 맞습니다. 육선도 나오고 초선도 나왔어. 그 전에 제가 대구 국회의원 할 때는 서로 조율을 했어요. 네, 조율이 안 돼도 서로 만나기도 했어. 만나서 막 우리가 이러면 되겠나. 대구 경제도 어렵고 뭐 우리가 사실은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탄압받고 대구 경북 통합 문제도 물 건너가고 공항 이전도 안 되고 시민 보기 부끄럽지 않냐.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나름대로 좀 조율을 하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율을 주선하는 사람도 없고 또 육선 의원이 나가면 5선, 4선, 초선 다 나오니까 대구 시민들이 볼 때는 야 국회의원 건방 시켜가지고 국회에 지금 하고 할 일이 처서태산인데 아니 그 홍준표 닮았나? 홍준표도 대구에서 뭐 시커먼 뭐 먹다가 대선 후보 나간다고 나가가지고 서울시장으로 복귀했다. 서울시민으로 복귀했대. 어제까지 대구시장 하던 사람.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구 사람들이 완전히 이게 뭐야 이래 됐잖아요. 이번에도 뭐 갑자기 느닷없이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네, 김부겸을 지지하는데 예, 말을 그래 하면 되겠어요. 여기는 맞습니다. 홍준표
지금 대구에 홍준표 그나마 지지했던 야 그 사나이 아니야 뭐 네. 콩카콜라 뭐 좋아 이런 사람들 다 돌아섰지. 예. 김부겸 후보가 깜짝 놀란 거야. 야, 역효과가 홍준표가 나서 전직 시장이고 나름대로 뭐 표 있는 줄 알았더니 하는 데마다 니와 홍준표하고 붙어가 이카노 이런 얘기 하니까 오히려 김부겸 후보가 화들짝한 거야. 아 이거 손 잘못됐다. 네. 뭐 이런 상황 대구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네. 아무튼 저는 뭐 대구 선거는 선거 막판까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은 김부겸이 되기는 힘들다. 네. 저는 그래 봐서 대구 시민들의 그 선택이 그렇게 이재명 독재 정권에 판을 깔아주는 그러한 건 아닐 거다. 대구까지 가면요. 네. 견제 세력이 없는 게 아니고 저항 세력도 없으니까 이제 막 나갑니다. 쟤들은. 네. 그 대구 시민들이 그거 중심은 좀 잡아주셔야 된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저희 벌써 대담 시간이 훌쩍 갔는데 저희가 광고 잠깐만 하고 가겠습니다, 대표님. 저희 조 대표님께서 오시자마자 원샷을 하셔가지고 제가 하나 더 까드리겠습니다. 저희 알부민 있는데요. 네, 하나 드시고 가시죠. 네. 우리 저도 하나 까서 먹겠습니다. 우리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우리 이영풍 TV에서 특별 2+2 이벤트 중이라고 하고요. 아래 배너에 있는 이 전화로 상담 전화 해주시면은 바로 구매하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잘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게 까는 게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계속 그 다른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우리 또 이재명 정권의 이 독재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그 또 여야정 회담이 있었습니다. 장도욱 대표께서 정청래 대표와 또 함께 3자 회동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장도욱 대표가 그 개헌을 할 것이면 연임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해달라라고 직격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즉답을 피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네, 화들짝했지. 그러니까요. 아 이거 들켰네. 뭐 이런 입장일 거예요. 왜냐하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미 그 국정과제를 정리해가면서 네, 대통령 연임이라는 갈로 치고 연임 갈로 닫고 네. 이걸 넣었어요. 네, 그것은 이미 그건 다른 정부에서 한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서 했다고. 네, 그러면은 결국은 연임에 대한 꿀뚝 같은 생각이 있다. 예, 그런데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요. 상상을 그래서 초월하는. 예,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를 압승을 하면은 그 다음에 1년 10개월 있다가 총선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재명 임기 3년 때야. 네, 그래서 2년이 남아요. 그럼 딱 할 말이 그거야. 제가 2년 포기하겠습니다. 대통령 단임제는 안 되니까 연임제로 네, 4년 중임제 합시다. 그 대신에 연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2년 포기하는 대가를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일부 이제 우파 중에서도 그래 꼴 보기 싫은데 2년 덜 하면 됐지 뭐 하자. 아하. 뭐 이런 딜을, 경우도 있고 예. 뭐 이래 가지고 쿵짝쿵짝 할 거예요. 근데 하나는 이제 좌파 내부에서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 권력 가지고 싶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의 싸움보다는 좌파 내부에서 반발이 심할 거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지방선거를 압승하고 또 언론 방송 장악해서 비판 기능이 없어지고 그냥 이재명 딸랑이식의 기사들만 나오면은 네, 국민들은 또 그렇게 믿잖아요. 그럴 수 국민들이 검증을 하지 않고 요즘 뭐 유튜버들이 했어서 그렇죠. 우리 10년 전만 해도 유튜브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맞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왜냐하면 뭐 조중동이 지금 뭐 법외국제 해가지고 사법 장악 상법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문제 있는 법들이 통과돼가지고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법부의 공정성도 무너졌다. 그러면 조중동이 누구하고 싸워야 돼? 이재명 독재랑 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독재와. 근데 그 지난번에 업무 보고할 때 방송통신위원장 앉혀놓고 계속 묻더라고. 네. 답을 안 하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 최소 양심적으로 뭐 종편 없앤다는 소리 못 하잖아요. 네. 결국은 제일 나중에 불이익 줄 수 있다. 예. 이 한마디 하고 마무리했는데 그 한마디예요. 그 한마디로 종편들이 꼼짝을 못해. 맞습니다. 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조중동 중에서 또 MBN에서 종편 하나 날라가면 네. 회사 기둥이 들썩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톤을 못 내더라고, 목소리를.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장동혁 대표가 전반적으로 요약을 해서 한 게 당신 연임 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그거를 국민한테 얘기해라. 당신 이번에 개헌 보니까 개헌의 내용도 없어. 제일 중요한 건 5.18을 전문에 넣겠다는 거야. 네. 그것은 호불호가 완전히 갈랐어요. 네. 그들이 사실은 이 지방선거에서 그 내용이 도움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5.18 헌법 전문 넣는데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그것은 국민의 반 이상은 반대할 가능성도 되게 높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 따지면 지금 지지율로 보면은 그게 결코 도움이 안 되는데 저도 그 지방선거에 도움 안 될 텐데 왜 저러지 하니까 네. 이게 내성이야. 87년 이후에 헌법 개정을 한 번도 못하고 39년 동안 헌법 개정 문제만 나오면은 알레지 반응을 일으킨 국민들이에요. 네. 근데 5.18하고 부마항쟁 이거 넣어가지고 개헌해도 괜찮다. 그런 입장을 자꾸 얘기해 주면은 그 다음에 자기가 연임 개헌하기 혹은 내각제 물꼬를 개헌하기가 터놓고 예. 굉장히 쉬워져요. 네. 그런 입장에서 봐서는 꼼수인데 네. 장동혁 대표가 정확하게 예. 개헌 얘기하는데 우선 개헌에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게 2차 개헌할 때는 당신 연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렇게 연구도 했고 네. 뭐 그런 얘기에서 지금 법적으로 뭐 개헌할 수 있는가요? 그 거짓말이지. 개헌할 수 있지 왜? 그렇죠. 개헌할 수 있잖아요. 네. 국회의원 200 이상 없고 3분의 2 없고 국민투표 통과되면 개헌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국민 여론이라는 게 언론들이 막 여론 조성을 할 텐데 그나마 이제 우파 유튜버들이 그거에 막 정말 짱돌 들고 네. 싸우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격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 수 앞을 바라보고 던졌다. 네. 이렇게 봐요, 사실. 실제로 그 이재명이 직접 안 하겠다라고 말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해명을 한 것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못 한다. 뭐 국민의힘의 의석이 개헌 저지선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헌법 현재의 전문상 못한다. 이렇게 우회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 지금 보니까 벌써 국민의힘에서 쎄합니다. 조경태하고 누구예요? 김용태 김용태는 의원, 예. 개헌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한지아 의원도 지금 반대할 명분이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식의 그래 이야기를 했다고 사람들이 네. 돌아서듯이 탄핵에 찬성하듯이 그렇게 개헌에 돌아서 놓으면은 다음 개헌도 쉽게 가요. 그게 네. 이제 장기 집권 업무라는 게 제가 뭐 벌써 이재명 뭐 정권 잡자마자 저 사람 장기 집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것을 국민이 깨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간다. 왜? 방송통신법 장악되면서 비판 기능이 없어졌어요. 맞습니다. 견제 기능도 없어졌어. 또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견제하고 비판하고 저항하지도 않아. 네. 그러면은 국민들은 그냥 속아서 개헌 간다. 그러면은 3년, 4년, 4년, 11년 하는 거예요. 야. 이재명의 11년 재임을 제가 벌써 한 10개월 아니 10개월은 안 됐는데 6월 달이니까 한 6, 7, 8개월 된 것 같아. 네. 그래 갈 거다. 이미 사회주의 열차는 벌써 레일에 갈아가 열차는 달리고 있고 그것이 종착역이 장기 집권과 그 다음에 내각제. 장기 집권 이후에 내각제. 임기 자체가 없죠. 내각제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제 11년 하고 그 다음에 내각제로 간다고 선언할 거예요. 네. 뭐 그런 구도가 대강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대처하는데 그 대처의 물꼬도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청와대 가서 연임 안 하겠다 얘기해라. 네. 이게 물꼬를 터진 거예요. 네. 그래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좀 쟁점화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 화두를 바꿔서 그 인천시당 월요일 그 최고위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때도 윤상현 의원 이제 오래 같이 정치를 하셨던 것으로 전 알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과 또 이제 손범규 전 대변인 현 이제 인천시당 위원장이죠. 또 마찬가지로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천시까지 최고위가 현장 최고위를 또 어려운 발걸음을 한 거잖아요. 힘을 실어주기 위해. 근데 그 자리에서 후보의 짐이다. 뭐 이렇게까지 좀 과한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혹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장동혁 대표를 대표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당원들께서 만드셨죠. 대표를 만든 사람이 중진중심으로 만들었어. 왜 김문수 대표가 되면 네, 자기들을 머리 아프다. 예. 김문수 대표 되는 순간에 야 우리 중진들은 다 이제 끽소리 못한다. 네. 이래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내세우고 만들었어요. 아하, 네. 그렇게 만든 사람이 중진들이야. 예. 근데 장동혁 대표가 중진들 얘기 안 들어. 그렇죠. 중진들 말 들으면은 윤과 절연하고 뭐 다 사과하고 그러다가 이제 사과로 끝나. 근데 결과는 중진들 뜻대로도 안 돼. 네. 근데 지금 떠드는 중진들 아까 주호영도 그렇고 윤상현도 그렇고 당신들이 내세운 장동혁 대표는 당신들이 책임져야지. 너가 뭐 이렇쿵저렇쿵 말할 자격도 없다 이거야. 특히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친윤 세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인천시장 유정복 시장이 결정이 되고 유정복 시장의 정책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잘한 정책들을 홍보하고 네. 뭐 그다음에 인천시의 선거의 구심점을 만들고 그런 입장인데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또 얘기하면 비공개로 하면 돼요. 그렇죠. 저도 뭐 수석 최고위원도 해보고 원내 수석도 해보고 다 회의 내용을 알잖아요. 네. 그럴 때는 비공개로 합니다. 특히 선거 58일 남았을 때는 비공개로 해요.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 공개적으로 자기들이 내세운 장동혁 대표를 자기 스스로 부정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 당신들 말 안 들으면 부정하고 당신들 말 잘 듣는 사람만 인정하는 그게 되냐.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 지지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돼야지 저는 뭐 사실 중진들의 그러한 시대 세대 교체에 칼을 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선택은 국민들이 바꿨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 중진들이에요. 어허. 김문수 안 돼. 네. 다른 사람들이 중진들이었다. 근데 결국은 그 중진들이 지금 비토를 하면 당신들부터 먼저 책임을 느껴라. 네. 내가 장동혁 대표 뭐 지금 얘기한 사람 다 장동혁 대표 지지했잖아요. 그랬죠. 그런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지 말고 네. 자기 스스로가 먼저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선거 58일 나가놓고 장동혁 체제를 무너뜨리고 비대위로 간다. 그럼 선거 포기하지 아예. 2달 남았는데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장수를. 내가 친하지만은 뭐 그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그 소위 중에 핵심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분간은 좀 이번 지방선거 때까지는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이었어. 네. 전 또 그렇게 전달도 했고 자기 부정하지 말고 이번에는 가만히 계셔라. 근데 이제 뭐 본인들 생각할 때는 장동혁 대표 끝나면은 뭐 당대표 세력 뽑으니까 나도 당대표 하겠다. 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비판의 대열에 나서 있는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그런 해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금 이제 좀 당 밖으로도 살짝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저희 전한길 대표가 최근에 국민의힘 탈당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이게 좀 창당 신호 아닌가라는 해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어떤 제도권의 언어와 이 아스팔트의 언어 그리고 이 원내 언어와 이 당원들의 언어가 너무 다른 것이 우리 국민의힘이 참 어려운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사실 이 제도권에 또 어우러지지 못한 상태에서 좀 튕겨져 나간 그림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런 어떤 사건들의 파장은 어떨 거라고 대표님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한길 대표 한 2번 만났고 네. 지난번 탈당하시려고 할 때 지금 탈당은 아니지 않느냐. 네. 왜냐하면 조금의 차이가 있어도 장동혁 대표 체제가 바깥의 목소리와 거의 같이 가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굳이 이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면서 굳이 탈당해가지고 새로운 신당을 만든다. 지방선거 끝나면 그런 계기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네.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맞지. 지방선거 전에 액션을 해서 뭘 하자. 이거는 아니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 당시에도 탈당을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저는 뭐 본인 탈당하든 정치적인 색을 어떤 방향으로 가든 존중합니다. 단지 저는 의회주의자예요. 네. 국회에서 3선을 했고 그랬죠. 그리고 광야에서 문재인 좌파, 이재명 좌파들하고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돌아가시기도 했고 네. 감옥 간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10년 투쟁을 하면서 느낀 것은 아스팔트의 목소리는 필요하고 네. 또 다른 목소리는 필요한데 이것이 기본적인 그 체제의 기본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은 안 된다. 저는 그런 그 체제라는 것은 장동혁 대표가 이제 자유민주 체제 수호가 아니고 네. 이재명이 부역자 역할을 한다. 뭐 민주당 이중대 역할을 한다. 그때는 들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예. 장동혁 대표는 분명하게 체제 전쟁을 선언했고 그 다음에 부패와의 전쟁 선언했고 네. 이재명 독재와의 전쟁을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갔잖아요, 매건. 맞습니다. 그럼 그런 테두리로 이렇게 봐야 되지. 내하고 생각이 다르다. 뭐 이렇게 해서 저는 뭐 전한길 대표나 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가는 데 대해서는 존중해요. 네. 하나 이제 제가 10년간 국회 3선 하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보는 거는 이제 아스팔트에 있는 목소리를 또 우리 젊은 층의 자유대학을 배운 젊은 층의 목소리를 제도권이 수용을 못해요. 네. 제도권이 수용을 못하는 거. 그게 이제 소위 기독권의 제도권들이 겁을 내요. 네. 그 기독권들이 자꾸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본물 터지듯이 터져봅니다. 네. 왜냐하면 뭐 한동훈 뭐 경동시장이든 뭐 서문시장이래 부산 갔는데 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특정 세대의 이제 특정 연령, 그다음에 성별. 지금 네. 국민의힘의 중진들이 어디 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장동혁 대표의 그러한 상황들을 지지하고 혹은 또 다른 뭐 부정선거나 윤호견을 주장하지만은 체제를 지켜야 된다. 반 이재명 전선 독재 반독재 투쟁을 해야 된다. 이런 전선이 점점 젊은 층이 갖춰졌다고요.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저는 아쉬운 것은 그 사람들을 빨리 제도권으로 빨리 흡수를 해라. 네. 그게 바로 이제 시대 교체, 세대 교체의 신호탄이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의 이재명을 비롯한 좌파들의 소위 대선 불복, 전 대선 불복 3년, 그리고 이재명의 지금 그래서 이게 암흑의 10년이에요. 네.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재인, 윤석열,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이 10년이 암흑의 시대에 네. 그 암흑을 뚫겠다고 청년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제도권 보수 정당이 빨리 이러한 새로운 그 동력들을 껴안아 가지고 가야 된다. 네. 그 시기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전한길 대표도 그런 시기를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30대 당사자로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얼미터 기준으로도 우리한테 그렇게 우호적인 조사기관은 아니잖아요. 근데 20대 지지율이 놀랍게도 과반이 나오더라고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70세 이상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깜짝 놀랐는데 그 과거에는 중수청 산토끼라고 잡으려고 했던 국민의힘의 여러 어르신들이 이제 와서는 걔네 극우다. 걔네들 극우라서 걔네들 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요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사실 극우 놀이는 예. 프레임 놀이에요. 네. 좌파들이나 그러니까요. 상대의 두려움을 가지기 때문에 극우라는데 김어준이 보고 극자라는 소리 합니까? 그러니까요. 안 하잖아요. 우리 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황당하더라고요. 그게 자기 기득권을 지키겠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계가 왔어요. 네. 이제 한계가 왔다. 당신들 중진들 몇 명 떠들어봐야 관심도 없다. 바깥에 젊은 층들은 이미 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네. 모이면은 몇만 명이 모여요. 네. 아니 젊은 청년들 100명도 모으신데 스스로 몇만 명이 모여. 네. 그걸 제도권으로 못 받아들인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알레지 반응을 하면서 거부하는 소위 기득권 실세들이 김무성을 비롯한 네. 그런 기득권 세력들의
퇴진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래 보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중진들이 저까지도 거부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거부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네. 대세가 이미 기울었다. 네. 뭐 장동혁 대표를 뭐 비대위자 쫓겨내 가지고 뭐 김무성이나 한동훈계가 누가 돌았다. 그러면 청년들은 투표하러 아예 안 가버린다니까. 네.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아니, 저도 대표님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가 저도 청산 대상이 됐습니다. 저는 30대 대변인을 청산하고 일제시대에 이제 태어나셨던 분들 모셔와서 혁신한다고 하는 말을 또 처음 들어봐가지고 제가 해외 토픽감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저보다 나이가 더 어린데 어리지. 캐롤라인 레빗을 청산하고 한 대법관 미국은 임기가 없잖아요. 없지. 한 30년 하신 이제 분 데려와가지고 혁신하겠다고 이런 꼴이니까 이게 참 국민의힘을 우리 젊은층이 어떻게 볼까 사실은 안타까운 생각이 나이의 들었습니다. 문제보다 생각이 발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좌파들도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자기 멋대로 뭐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왔고 네, 오른쪽도 좌파들이 저렇게 독재로 하는데도 저항하지 못하는 오른쪽도 한계가 왔어. 네. 근데 우리는 또 대안들은 있어요. 바깥의 세력들이 청년들이 워낙 많고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장동혁 대표 뭐 비대위 가면은 청년들이 들고 일날걸요. 그렇죠. 지금보다 지지율 더 폭락합니다. 투표를 안 한다니까. 지금은 그렇죠. 서울 선거도 뭐 저도 경기도 선거도 밀릴 게 없다. 추미애 나왔잖아요. 이렇게 보는 게 추미애 예. 나왔잖아. 네. 추미애가 무슨 중도 확장이 있어. 그러니까요. 꼴통이지 꼴통. 꼴통이라는 제가 추미애하고 한노 있을 때 제가 한노에 간사하고 추미애 위원장 할 때 그때 노동법 통과시켜 가지고 네. 추미애가 좌파들로부터 완전히 쫓겨났죠. 그래 삼보일보가 겨우 살아가 지금 저래 됐는데 맞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시대의 큰 흐름을 못 읽고 있다. 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나 조영 의원이 다 똑똑하고 저하고 친한데 네.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이 큰 흐름을 못 읽고 있어요. 시대의 변화를. 예. 다 바깥의 이 시대 세대의 변화가 엄청나게 밀물듯 들어오고 있는데 장동혁 한 사람을 당신들이 정리하면은 이게 정리가 된다고 보냐? 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장도혁 대표조차도 그 시대와 세대가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그 또 장외 인사 중에 한 명인 한동훈 씨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뭐 북구갑 출마 얘기가 계속 나오고 무슨 보니까 그 민주당에서는 하정우 현 청와대 그 뭐 AI 수석을 민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신지호 전 그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신지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하정우 대 한동훈이 붙으면은 뭐 이제 빅매치가 성사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출마 소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소설 쓰고 있다. 소설 잘 쓰더라고요. 거기는 뭐 박민식이라는 사람이 예.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번에 삼자구도 1등했죠. 예.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같이 의정 활동을 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진심이고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 때도 그 장관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뭐 하정우 뭐 의원은 제가 관심이 없는데 네. 한동훈 출마 못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선거법이라는 게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공개적으로 충고해 줬다니까. 네. 당신 그 대구시장 뭐 부산 뭐 저 다니는 거 콘서트하고 이런 거 다 사전 선거 걸려. 맞아요. 근데 그래 했어. 네. 그 안에 누가 기획했는지 난 되게 의심스럽다. 네. 근데 등록했어. 등록하기 전까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등록하는 순간에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요. 그러면은 100만 원 이상 받으면 5년간 정치 못 돼요. 맞습니다. 아니 한동훈이가 그걸 한다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기 100만 원 이상 받으면 5년간 정지되는데 그거다가 자기 목을 내놔요. 저는 그래서 그냥 한동훈계들이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잊혀지고 싶지 그렇게 않아서. 하는데 예. 제가 판단하기엔 출마 못합니다. 네. 저는 솔직히 출마해라. 출마해도 떨어져. 네. 그러면 박민식 후보한테 뭐 떨어졌다. 그것도 큰 표차로 떨어졌다. 그럼 정치 생명 끝나잖아요. 네. 한동훈이 얼마나 야간 사람인데 그렇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그걸 출마해가지고 지 목숨을 그저 선관위에다 맡겨. 저는 그냥 소설 쓰고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아유, 제가 그냥 뭐 예. 그 저 서초구에 가가지고 송파구에 가서 벚꽃놀이나 하셔라. 네. 사쿠라들이 사쿠라놀이 하는 거 그냥 보고 있는 거야. 한동훈 씨에 대해서 너무 적확하게 판단하고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뭐
그 자기가 저는 인성의 문제를 보는 거야. 네. 윤 대통령이 자기 키운 거 맞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 일 없다고 하더라고. 역대급 낙하산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도대체 뭐 또 뭐 3천억인가 뭐 국가로 이익을 남겼대. 네. 언론스타. 우리 같으면은 네. 저는 노동개혁 해가지고 6천억 이익을 남겼어요. 그런데 그때 뭐야? 공무원연금계가 6천억 네. 남겼어. 그 예. 누구 자랑해? 박 대통령이 그렇죠. 잘해서 그렇다. 그렇죠. 이게 맞아요. 내가 잘나서 했다 소리 한 번도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요. 그게 인성이 안 되는 거야. 맞습니다. 선출직도 아니고 임명직으로 윤 대통령이 데려와서 내가 법무장관도 내가 잘해서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예. 그러니까 모든 정치적인 의사결정은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이고 대통령이 다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질 것들은 다 인사 실패가 됐건 뭐가 됐건 검증 법무부가 다 해놓고 다 정권 탓으로 돌리다가 잘된 거는 다 내가 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뭐 정치를 떠나서 네, 그 인성부터 먼저 갖추는 것이 네, 그러기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예. 한동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더라. 예. 배현진도 그래도 홍준표가 발탁해서 정치했으면은 싸우지고 말고 쌍욕은 안 해야지. 네, 그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뭐 유유상종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네. 안타깝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시다면 네. 지방선거가 2달 안 남았는데 예. 저는 뭐 경기도 선거 뭐 대구 우려하는데 대구는 뭐 그렇게 우려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선거에서 이 2030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네. 이번 선거는 2030이 엄마, 아버지, 할배한테 가입시다. 네. 투표로 가입시다. 이런 분위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밀리지만 진다는 생각은 저는 안 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대표님 시간이 너무 훌쩍 가버려서 너무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